안녕하세요. 전버개미 존입니다. 드디어 제가 상한가 한 방 먹었습니다. 네, 종목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넥슨 GT이고요. 이렇게 분할 매수로 8,300원 정도의 평단가에서 어제 상한가가 나왔을 때 1,500원 정도의 상한가 부근에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총 25%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코스닥이 많이 하락했을 때 제가 분할 매수하지 못해서 되게 아쉽다고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화요일 장이 끝나고 뉴스가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뉴스인데요. 넥슨이 글로벌 IP를 확보하는데 1조 8천억을 투자하겠다는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6시 25분에 처음 나왔고요. 이제 기사를 읽어보자면은 유망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투자해서 사업 역량을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투자한다는 소리죠. 과거에도 넥슨은 이렇게 네오플과 넥슨 GT를 인수해서 규모를 점점 키워서 이번에 글로벌 IP 회사까지 투자해서 더욱더 등치를 키운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대상 기업을 어디에 투자할지는 아직은 밝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목 토론방에 보면은 이게 디즈니네 뭐 어디 방탄소년단 나오는 데네 막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건 일단 중요하지 않고요. 넥슨이 1조 8천억을 투자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회사가 어디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대감만 딱 있는 거죠. 아무래도 넥슨 GT는 넥슨의 자회사니까 넥슨이 이렇게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넥슨 GT에 투자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넥슨 GT에 투자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넥슨이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넥슨 GT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수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획밖에 없어요. 계획밖에 없고 진짜 기대감이에요. 딱 기대감만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이 주가를 올리기엔 충분하죠. 차트를 보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면은 저는 이 부근에서 샀어요. 왜냐면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고 기대감이 차 있는 차트가 보이죠? 게다가 요즘 넥슨에서 호재가 많잖아요. 카트라이더도 있고 던파 소식도 있고 해서 호재가 많은데 뭐 어찌됐든 넥슨하고 관련된 뉴스 한 번만 나오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코스닥이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렇게 6월 2일 저녁에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분봉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쯤에서 샀고요. 그리고 팔기는 1,500원. 이렇게 거의 꼭대기 근처에서 팔았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부근에서 파는 것도 되게 저한테 행운이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되게 쫄보여가지고 이렇게 오르면은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매도 버튼을 분명히 중간에 한번 눌렀을 거예요. 근데 이날 제가 늦잠을 잤습니다. 늦잠을 자고 아침에 눈 뜨니까 1,500원이었어요. 눈 뜨니까 25%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던졌습니다. 처음엔 절반 던졌는데 그 후로 상한가까지 못 가고 계속 1,500원, 1,600원 이렇게 지지부진하길래 뭐 상한가는 가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 가격에서 상한가 가봤자 얼마나 더 오르겠어 하고 바로 집어 던졌습니다. 집어 던졌는데 이렇게 하락을 해주네요. 무튼 제가 던졌는데 떨어져서 저는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무튼 이거는 먹은 건 둘째 치고 그동안에 떨어진 후에 제가 어떤 생각으로 있었냐 그걸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봉으로 보시면은 잘 안 보이긴 한데 넥슨 GT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올랐다가 장 중에는 계속 떨어졌다가 마지막을 회복해 주고요. 그 다음 날에도 이 6월 2일에도 이렇게 장중에 떴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해줬습니다. 이게 장중에 제가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보는 내내 주가의 흐름이 되게 지지부진했거든요. 근데 이제 끝날 때쯤에 올려주고 끝날 때쯤에 올려주고 하는 걸 보고 어찌됐든 주가를 좀 지켜주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축소해서 보면은 지난번에 이 자리,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3, 4% 정도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좀 회복이 됐었는데요. 그때 저점이 여기입니다. 그렇게 지수가 많이 빠졌음에도 저점이 여기니까 이 저점은 그 정도의 지수 하락이 더 있지 않은 이상은 깨지 않을 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는 지지부진해도 계속 그래도 이 저점은 우주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저점은 진짜 깰 수 없는 저점이다. 이 저점 깨지면 손절하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신 분도 있는데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거고 제가 최고점에서 던진 이유는 더 올라간다고 한들 조정이 한번 분명히 나왔다 올라갈 거거든요. 왜냐면은 거래량이 터지니까 계속 터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터진 후에 거래량이 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주가가 빠지면서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 올라간다면은 그때 들어가도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을 때 집어 던졌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거래량이 이제 떨어지면서 주가는 자연스럽게 빠지고요. 지금은 이렇게 특정 저점을 새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진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먹었으니까 좀 더 여유를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저점이 제게는 정말 의미 있는 저점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지수가 많이 빠졌어도 그렇게 악재가 강력했음에도 깨지 않는 저점, 그 후로 그 정도 악재가 없으면은 여긴 절대 깨지지 않겠다. 만약 여기를 깬다면은 무슨 강력한 악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때 던지면 된다. 그러면 저는 손실을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편하게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터질 뉴스를 기다리면서요. 저는 카트라이더 관련해서 뭐 뉴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무슨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뭐 어찌됐든 뉴스가 나와서 바로 던졌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수면 매매 기법. 여기서 판 거는 확실히 운도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치솟고 끝까지 올라가는 종목 처음 만나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종목은 치솟으면 다 빠져요,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시간, 거의 1시간 정도 되거든요. 이게 30분 봉이라서.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주가를 유지해 준 것도 처음 봤어요. 대개 다 15분 만에 올랐다가 이렇게 딱 해서 30분 봉으로 보면은 피레침 위로 팍 서 있거든요. 아무튼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찾으려고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런 저점을 찾아놔야 마음이 편합니다, 일단. 마음이 편하고 이 저점에 가까워지면은 제가 좀 더 추매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저점이 깨진다 싶으면은 손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저점 믿고 샀다가 깨지면 그냥 팔면 되니까 손실폭도 작고요. 혹시나 반등이 나오면은 상승폭이 크니까 되게 유리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올랐을 때, 거래량이 터졌을 때, 여기서 눌렸을 때 좀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잔잔잔잔잔잔 저점을 깨지 않고 유지해 줬을 때 모아가야 이렇게 안전하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호흡을 되게 길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언젠가 뉴스 한 방에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 중에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 잔잔잔잔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제가 주식을 사는 타이밍은 종가에 사고 있어요. 종가에 사는 게 확실히 좋더라고요. 물론 장중에 최저점에서 사진 못하는데 어찌됐든 최고점에서 사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고점에 사도 어차피 종가에 사서 오르면 그 다음날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날의 흐름을 다 보고 살 수 있어서 종가 매매가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상한가 한 방을 맞으실 날이 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